저희가 이제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제 첫 단추가 바로 HTML이었고요. 저희가 HTML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런 구분이 없던 데이터, 예, 정보를 체계 잡아주는 거죠. 체계를 잡는다는 무슨 의미예요? 구조화를 한다, 체계를 잡는다, 데이터를 구별시킨다고요. HTML 소개가 제목이야. H1 태그로 쌌다. 구조화가 된 겁니다. 이거 태그로 모든 데이터들을 구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의미가 있는 걸 시멘틱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의미 있는 태그가 있고요. 그냥 의미 없는 어떤 그냥 구조, 그러니까 그룹화를 해주는 태그들이 있어요. 그런 태그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뭐 div 태그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구조화 태그들인데 구조화 태그들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이제 HTML 데이터 구조화를 하고 그 다음에 UI 구성을 CSS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런 구조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스타일 시트를 통해서 구조화된 UI를 이제 우리가 설계된 UI를 그대로 이제 화면에다가 뿌려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웹페이지 여기 이제 인트로덕션에 보시면 제가 지금 드린 URL 주소가요. 여기 W3 스쿨스, W3C에서 운영하는 그 튜토리얼 개인 교사 그 사이트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애들이 그 바로 표준이 지정이 되고 그게 많이 어느 정도 브라우저 배포가 돼서 좀 시간이 흘렀다. 그러면 여기 올라와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 좀 정립이 되어 있는 애들이 올라와요. 아직 표준이 안 돼 있는 비표준 그 프로그래밍 언어 내용 중에 비표준인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여기 안 나와, 안 올라오죠. 네, 그래서 웹페이지 구조화,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는 거를 저희가 구조화 언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웹페이지의 구조를 설명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기본 구조를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이제 CSS로 연결해서 캐시케이딩 스타일 시트를 얹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캐시케이딩 스타일 시트는 뭐라고요? 웹페이지의 스타일 지정. 그래서 스타일 시트라는 거는 스타일 지정되어 있는 지시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시트라는 거는 지시서가 써 있는 어떤 종이를 생각하시면 돼요. 종이에다 글을 써놨어. 이 지시서대로 해주세요 하고 종이를 제출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 웹 구조상 웹 브라우저에서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문법화를 한 거고요. 그리고 캐시케이딩이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 아주 큰 맥락을 여러분들 이제 이해를 하면서 이제 들어갈 거죠. 캐시케이드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우리가 영어 학원도 가는데 이런 거를 못 찾으랴. 캐시케이드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고요. 캐시케이드 하니까 뭐가 많이 나오네. 이겁니다. 미국식 들어봅니다. Cascade. 캐시케이드라는 단어. Cascade. 캐스케이드. 네, 영국에 가서 여러분들 그 호주도 영국식 쓰더라고요. 호주에 가서 코딩 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호주에 가서 워킹 홀리데이 하면서 개발 공부를 하면 코딩 하는 거잖아. 거기서 취업도 할 수 있고 기술 이민 많이 요청이 지금은 좀 줄었어. 기술 이민할 때 웹 계통에서 호주로 가서 기술 이민 가신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줄었어요. 그게 좀 잘 안 나온대요, 요즘. 그래서 어쨌든 캐시케이드. 그러면 작은 폭포라고 그랬잖아. 폭포수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산 골짝 골짝 이슬이 모여서 골짝골짝 물이 모여서 점점 물이 커지죠. 큰 물이 모여서 지류지류가 딱 합쳐져가지고 물이 더 커지죠. 큰 물이 어디 낙차가 있는 끝에서 떨어지는 게 폭포잖아요. 결과물이 폭포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캐시케이딩이라는 말은요. 이렇게 폭포수처럼 원래 의미를 찾으면 캐시케이딩 하면 다른 단어가 나와요. 캐시케이딩 하면은 네, 그런 것들을 하는 캐스케이딩 원래 뭐 여러 가지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거 이렇게 다른 데서 쓰는 단어도 있네. 그 기술 용어에서 캐스케이딩 하면요.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라고 해서 네, 캐스케이드 HTML 하나 이상의 스타일에 영향을 받아서 뭐 이런 캐스케이딩이라는 단어 자체를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원본 단어가 캐스케이드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더 이해하기가 쉽다고요. HTML은 부모 자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HTML 문서가 있어요. 이렇게 HTML.
HTML 문서가 있고요. 그 HTML 문서 루트 밑에 보면은 바디가 있고요. 바디 밑에 예를 들어서 뭐 H1 태그가 있고요. H1 밑에 A가 있고요. A 밑에 스팬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 밑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밑에 또 다른 형제로 뭐 div가 있고요. div 바로 밑에 뭐, 뭐 스팬이 있고요. 뭐 스팬 바로 밑에 뭐 H2가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밑에 이렇게 했을 때 마치 폭포수가 물줄기가 골짝골짝해서 이렇게 흘러 들어가면서 전체적인 모양을 만들어 가잖아요, 얘가요. 이게 폭포처럼 보인다 이거지. 그래서 캐시케이딩이라는 거는 이런 작업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그 모습을 캐시케이딩이라고 얘기한 거고요. 그걸로 스타일을 하나씩 잡아나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셰프가 이 구조물을 하나씩 그리면서 예를 들어서 파스타를 만든다고 봅시다. 파스타가 있어요. 파스타를 여기다가 막 면을 넣고 불까지 막 불이 하다가 여기에 뭐 넣어주세요, 뭐 빼주세요 이런 상세 옵션을 여기다 탁 걸어놓고 하잖아요. 찌르면 걸리는 거에다 걸어놓고 뭐 넣으라고 그랬어, 뭐 넣고 착착착 한 다음에 그릇에다가 예쁘게 플레이팅까지 딱 하잖아요. 그럼 그게 나올 때 CSS가 바로 주문서랑 똑같은 거예요. 요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그 모양, 그 옵션대로 만들어서 화면에다가 찍어주는 거죠. 플레이팅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이해하시고요. 자, 이제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만들었던 소스를 열어볼게요. 네, 인덱스 페이지. 첫 페이지를 하나 만들었고요. 저희가 구조는 요구사항은 이렇게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요구사항.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느냐? 인덱스 HTML 학습 밑에 2번 02번 인덱스 info.pj. 제가 이거를 바꿔서 아마 이게 안 바뀐 분들은 first pj라고 처음에 만들었던 거로 제가 이렇게 그냥 묶어놨어요. 이 테스트는 지워야 되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각 페이지 3단 구성으로 만들어서 메인 페이지, 정치 페이지, 경제 페이지, 사회 페이지, IT, 과학, 연애 페이지, 이제 서브 페이지를 추가를 해서 만들 거예요. 메인 페이지 지난주에 저희가 띄웠어요. 그래서 HTML 구조와 CSS 디자인을 스타일 시트를 얹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자세한 얘기는 이제 하면서 진행하면서 계속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요 요구사항 그리고 인포 미리 보기 열어볼까요? 버전 2였나? 미리 보기 버전 2를 열었어요. 버전 2. 네, 요거 참고를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볼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단 가운데 하단. 그래서 여기에 내용이 계속 들어가도록 저희가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공통은 상단하고 하단이었어요. 그래서 데이터 구조화부터 보는 거예요. CSS를 다 빼고 봐도 구조는 한 줄로 쭉 블록 태그로 연결돼가지고 만들어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인덱스 열어주세요. 인덱스. 인포 PJ 인덱스. 인포 PJ 인덱스 요거 열어주세요. 인덱스. 자, 인덱스 열었고요. 전체적으로 페이지에는요. 페이지는 뭐하고 뭐로 되어 있다? 머리하고 몸으로 되어 있다. 헤드하고 바디. 이걸 하얗게 바꿔놓고 봐야 될 것 같아. 잠깐만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여기에다가 그 내용은 써놨거든요. 이거를 쓰시면서 테마 같은 것들을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테마 지정. 이제 툴 얘기도 같이 하면서 진행을 하니까요. 여기 툴 얘기 모아놓은 거는 필기 모음에 500번, 필기 모음에 003번, VS 코드. 여기입니다. VS 코드. 그래서 뭐 단축키 만드는 것부터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네, 깔아놓고 확장 프로그램도 깔고요. 지금 여기 확장 프로그램 안 깔려 있는 분들은요, 확장 프로그램 한번 체크업 하세요. 지금 현재 제가 깐 거는 여기 확장, extensions, 확장. 여기에 이미지 프리뷰, 코리아 랭귀지 팩은 제일 먼저 깔았죠. 라이브 서버, 예, 미리 보기, 실시간 미리 보기,
그 다음에 머티리얼 아이콘 모양 잡아주는 거, 그 다음에 그 포매팅, 줄 뭐 간격 같은 거 맞추는 애는 프리티어요. 코드 포매터. 그래서 단축키 지정까지 저희가 했었어요. 단축키는 컨트롤 KS를 통해서 저희가 했죠. 컨트롤 KS에서 여기서 셋업을 한번 잡았었습니다. 네, 단축키 쓸 때 제가 또 확인을 하면서 갈게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제가 아직 안 깐 것들은요, 나중에 필요할 때 깔 거니까 지금 미리 다 까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인공지능도 제가 써봤는데, 요즘 인공지능으로 자동 완성 나오는 애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써보고 좋으면 쓰는 건데 사실 저하고는 안 맞더라고. 템라인 뭐 이런 거 말고도 이제 다른 애들도 더 있는데, 인공지능이, 얘네 또 유료 기능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너무 제시를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별로라서 지금 안 쓰고 있어요, 저는요. 그리고요, 테마 지정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테마 지정. 화면색, 글자색 변경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F1을 눌러. 검색에 나오면 F1을 눌러? 검색 나오죠. 검색을 눌러. 테마라고 칩니다. 색 테마. 이런 거 나오죠? 기본 설정 색 테마. 테마. 나오나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보면은 그래도 그전보다는 종류가, 기본 종류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뭐 밝게 뭐 이렇게 제가 밝게 해서 보려고 어두운 색으로 계속 봤었는데 여러분들 좀 어둑하니까 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테마 지정할 수 있고요. F1 눌러서 자기가 맞는 거 지정하시면 돼요. 기본 색 테마에. 그리고 내일 밤 파란색. 이런 뭐 멋있는 이름도 있네요. 그리고 이제 밤에 좀 시원해지고 싶다. 그러면은 기본 색 테마에서 네, 빨간색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테마 자기가 맞는 거 지정하세요. 이제 자기가 특이한 거 지정해 놓으시면 아마 요거 같은 툴을 쓰시는 반에서 누군가 바꿔놓으면서 원래 이게 자기 계정으로 해가지고 따로 작업 영역 따로 지정해가지고 사실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 쌤 자체가 그런 거를 서로 따로 안 써가지고 내가 교육을 시켜줄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은 일단 그냥 같이 쓰고 있습니다. 네, 여튼 뭐 테마를 여기서 잡으시면 된다. 그래서 저는 밝은 걸로 가겠습니다. 디폴트. 네, 내가 보기에도 더 잘 보이는데. 네. 여러분이 잘 보이는 게 중요하니까.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자기 화면은 좀 어떻게 하고 보셔도 돼요. 네, 그 테마 하나 지정했고요. 자, 그리고 화면 축소 확대할 때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저는 안 돼요. 이런 분들은요, 전부 이 셋업 잡아주는 애가 여기 있어요. 세팅. 여기 밑에, 그 툴 밑에 보시면 관리라고 있습니다. 이 톱니바퀴는 항상 설정에 들어가는 부분이죠. 톱니바퀴를 누르시면요, 이쪽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설정이라고 있죠. 컨트롤 콤마라고 되어 있는 설정. 그리고 한국어가 깔려 있으면 여기 검색할 때도 한글로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마우스 휠의 크기 조정하는 게 설정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휠. 휠이라고 이렇게 검색하시면 휠이라고 여기 설정 탭이 뜨고 위에 검색 바가 있고 휠 하면은 여기 기능에 보시면 휠 마우스 휠 줌이라고 있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스크롤 휠을 하면은 속도 확대가 되는 게 이게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그 기능이 안 먹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이제 축소 확대로 보여줄 필요가 많아서 이걸 꼭 쓰고 있고요. 필요 없으신 분은 뭐 안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여기 있습니다. 휠. 그래야 이게 된다고요. 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찾으시면 여러 가지가 나와요. 네. 그러면 클릭하면 클릭에 관련된 것들 쭉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 클릭했을 때 미리 보기가 살짝살짝 뜨는, 미리 보기 한 번만 누르면 미리 보기잖아. 이렇게 이탈릭체로 누워 있는 거.
네. 그게 바로 여기 체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열린 편집기, 미리 보기 편집기로 표시되는 여부를 제어. 이거 체크해가지고. 그래서 파일 이름을 기울인 꼴로 표시합니다. 이거는 임시 열기로 열어놓은 거예요. 계속 탭이 새로 열리게 하고 싶다, 그냥. 그러면 요거를 체크를 풀면 무조건 누르자마자 탭이 그냥 바로바로 그냥 이렇게 계속 다 바로바로 열려요. 저는 이런 거보다 미리 임시 보기도 괜찮은 것 같아서 저는 임시 보기를 쓰고 있어요. 요게 체크가 돼 있으면은 클릭이라고 검색했어요. 제가요. 그러면 클릭에 관련된 애들이 여기 쫙 뜨는데 그중에 첫 번째 Workbench Editor Enable Preview라는 애 체크가 돼 있어야 이렇게 클릭했을 때 미리 보기가 이렇게 이탈릭체로 나오죠? 이렇게 미리 보기. 그러면 내가 클릭해서 볼 때마다 미리 보기로 한 군데서 계속 열어줘요. 그냥. 그러다가 이게 맞아? 그럼 더블 클릭하시면 걔를 확장해서 여는 거예요. 이 기능은 괜찮다고 생각해서 저는 쓰고 있고 여러분은 옵셔널하게 본인에 맞게끔 쓰시면 되는데 지금 뭘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저랑 비슷하게 하시면 돼요.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 설정은 여기서 찾으셔서 다 하시는 겁니다. 어디 있다고? 여기 톱니바퀴 열고 컨트롤 콤마로 돼 있지만 설정에서 들어가서 보시면 된다. 닫겠습니다. 네, 필요할 때 다시 열어서 보면 되겠고요. 오케이. 필요 없는 것들은 닫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HTML 합니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돼 있다고? 아까 이게 너무 색깔이 어두워서 내가 밝게 바꿨어요. 이거를 전체를. 잘 보이죠? 머리하고 몸으로 돼 있다. 독 타입. 느껴. 도큐멘트 타입은 HTML5 문서라는 소리인데 HTML 그러면 저거만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저희는 아니거든요. 저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쪽에 가서 한번 볼게요. 잠깐. 참고 자료 보겠습니다. 공유 자료. 공유 자료에 보시면 여기 HTML PDF라고 있거든요. HTML PDF. 물론 여기서 열면 안 되지. 파일 탐색기 더블 클릭해서 지금 이걸로 지정이 돼 있어서 저는 여기 브라우저에서 크롬 브라우저에서 열리고요. 네, 제가 이거를 처음부터 공식적으로 열어서 안 보는 게 이거는 바로 잔 버전 기준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놔뒀는데 마크업 기본 개념 XML 기존에서 나왔다. XHTML에서 나왔다. 이게 옛날 거예요. 그전 버전은 doctype HTML을 쓰는데 뒤에 버전이 붙어요. 이렇게 4.01 버전을 이렇게 길게 써요. 그 옛날 그 개발 브라우저 버전은 위에 doctype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건 뒤에 게 하나도 없죠? 뒤에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HTML5 문서예요. 최신 기준 문서. 오케이, 갑니다. 체크만 하고 가시면 돼요. 이거는요. 체크만 그렇게 하시고요. 오케이, 이거는 뭐 밑에 있는 거는 더 안 보셔도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리 부분에 들어갈 게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잘 안 보이는구나. 이거 색상을 바꿔놨거든요. 이거. 네, 이거 색깔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일단 봐야 되겠네. 네, 그래서 여기 안에 이제 어떤 태그들이 있냐면요. 그 헤드 안에 들어가야 되는 애는 머리 부분이거든요. 머리 부분. 네, 머리 부분의 헤더 영역.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가지만 메타 정보. 기본적으로 문서에 아주 기본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게 메타 정보라고 해요. 그 문서에도 보면 워드 문서, 엑셀 문서 이런 데도 보면은 헤더 정보라는 게 있거든요. 헤더 정보. 그걸 메타 정보라고 해요. 그 문서의 아주 가장 핵심적인 요약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요약 정보에 포함된 게 이 문자 인코딩을 어떻게 할래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요. 그래서 UTF-8 이렇게 하시면은요. 요거는 2바이트 문자가 안 깨지게 전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다 포매팅이 커버될 수 있는 게 바로 charset, 캐릭터 세트를 줄여서 말한 거거든요. 메타 캐릭터 세트 UTF-8 이렇게 간단하게 생기고 바뀌었고요. 그다음 뷰포트는 모바일 화면의 그 해상도를 실제 해상도로 바꿔주는 게 뷰포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지금부터 알고 계셔야 돼. 이게 어떻게 1000픽셀이냐고. 한 3, 400 픽셀밖에 안 되지.
이거를 1000픽셀로 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거를 실제 픽셀로 변환해 주는 게 뷰포트라는 메타 태그입니다. 네, 그런 거 기타 등등 들어가고요. 여기에 이제 타이틀 꼭 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타이틀. 탭에 출력되는 웹페이지 정보, 제목 정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타이틀. 그래서 네이버 요약 뉴스라고 저희가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는요 스타일 시트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도 인터널하게 들어가는 파트가 요 헤더 부분에 주로 집어넣습니다. 헤더 부분에. 물론 그 이 바디 부분에 넣는 경우도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스크립트 같은 거 쓸 때는요. 네, 그리고요. 바디. 이쪽에 이제 저희가 3단 구성을 했죠. 3단 구성 한번 볼까요? 옆에 보면 조그만 삼각형 요거 뭐지? 요걸 누르시면 예, 줄였다 늘렸다 하는 게 여기 있어요. 여기 예, 사이드에 요게 이제 그 라인 번호라고 보면 되겠죠. 코드 라인 번호 옆에. 네, 그래서 우리가 3단으로 나눴습니다. 어떻게 나눴죠? 이렇게 나눴습니다. 네, 헤더. 즉 우리가 이걸 div로 그냥 썼었는데 사실 이거를요, 그죠? 이걸 그냥 이렇게 썼었잖아, div. div. 네. 그냥 이렇게 div를 썼었는데 div 친구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헤더, 머리 부분은 헤더, 메인 부분은 메인, 그죠? 그리고 아랫 부분은 후터 이런 부분이 있고 메인만 한 번 쓸 수 있어요. 메인은 한 번 쓸 수 있고 헤더나 후터는 여러 번 쓸 수 있는데 어쨌든 얘는 이렇게 그룹핑 해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룹핑이에요. 저희 교실도 문 닫았어 지금. 이렇게 그룹핑 돼 있어. 이 공간을 구분해주고 있다고. 중요한 건 구분해 준다는 게 포인트예요. 정보를 구분한다. 그렇구나. CSS도 다르게 넣을 수 있고. 그래서 헤더 부분에 뭐가 들어갔다고요? 아까 네, 타이틀과 메뉴를 저희가 넣었는데 메뉴. 타이틀은 H1 태그 안에다 넣었고요. 메뉴는 div에다 그냥 넣었는데 이것도 이제 저희가 바꿔서 넣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 상단 부분에 출력되는 거 지금 우리 실시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하셔가지고 띄울 수도 있고요. Open with Live Server. 저는 오른쪽 버튼에 있는데 이런 게 안 나와요. 하시는 분은 확장 프로그램이 깔리지 않아서 그러니까 확장 프로그램 깔아줍니다. 확장 프로그램에서 라이브 서버, liv 이렇게 하시면 나와요. liv 이렇게 하시면 라이브 서버라고 나온 거를 꼭 설치해 두시고요. 설치된 분은 이렇게 나와요. 관리 해가지고 뭐 여기서 설정해서 뭐 바꿔야 될 게 있다. 그럴 경우에는 관리 있는 여기 그 톱니바퀴를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거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제거도 있고 사용 안 함으로 잠깐 설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다른 분이 그 다른 수업에서 뭘 깔아놨는데 나는 안 써. 그러면은 매번 지우기가 뭐 하잖아요. 그럼 사용 안 함으로 해놓고 하시면 물론 되긴 하는데 같이 이렇게 중복해서 쓰니까 좀 불편하네. 네, 어쨌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설치해 주시고 라이브 서버 실행해 주는데 실행하는 방법 여러 가지 세 가지. 오른쪽 버튼에서 라이브 서버를 실행 오픈 with 라이브 서버. 아래쪽에 go live라는 하단에 이렇게 생긴 부분도 버튼 역할을 합니다. go live 또는 오른쪽 버튼에서 나온 요 단축키 Alt 에로 알로 Alt 에로 눌러볼까 나는 Alt 에오 천천히 LO 하면 열려요. 이렇게. 제가 바꾼 것 때문인 거지?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까 뭐 바꾼 게 있어서 그래. 네, 괜찮아요. 네, 잘 나오시죠? 네, 그래서 상단 부분, 메인 부분, 하단 부분을 저희가 나눠서 지금 출력하고 있고요. 현재는 메인 부분은 되게 심플하죠. 여기 그 메뉴 부분은 A 태그로 지금 만들었는데 보통 메뉴를 만들 때 A 태그로만 이렇게 만들진 않고요. 이거를 더 구조화를 좀 더 상세히 하죠. 뭐 맨날 네이버만 보니까 다음도 지금 큰 회사니까 다음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제목은 뭘로 했지? F12를 누르면 옆에 있는 게 이렇게 튀어나온다고 했습니다. 개발자 도구. 그리고 직접 선택. 제목 있는데 찍어볼까요? 제목 있는데 찍어서 컨트롤 스크롤하면 여기도 커져요. 어? 이미지 다음이라는 로고가 나왔는데 다음 로고를 어디다 담았어? 링크를 가게 해놨는데 H1 태그를 담았네.
제목입니다. H1. 그리고 H1은요, 보통 하나만 써요. 한 페이지 안에. 근데 여러 개 쓸 수도 있어요. 무조건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컨트롤 F에서 찾아볼게요. H1, 꺽쇠 H1. 예, 얘네는 딱 하나만 쓰고 있어요. 꺽쇠 H1, 찾기. 거기 보통 여기 코드 스테이지를 찍힌 상태에서 컨트롤 F 하면 코드 찾기를 하거든요, 이거요. 그래서 여기 찾기를 하니까 one of one, 한 개 중에 하나, 1번. 그러니까 여기 하나만 딱 쓰고 있어요. 오, 그렇구나. 근데 네이버도 한번 가볼까? 네이버 F12. 여러분들 우리 개발할 때 F12 진짜 잘 쓰고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이걸 잘해야 프론트엔드 마크업의 기본기입니다. 이게 F12로 여기다가 열어놓고 뭔가 바꿔보고 코딩하고 하는 거, 분석하고. 아, 여기 그러면 원래 해상도. 얘네들이 마크 자체를 아예 바꿨구나. 여기도 H1 있어요. 이 로고, 심플한 로고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얘네들이 원래 그 모자 쓴 로고 있잖아. 날아가는 모자? 네. 나르는 모자 있었는데, H1이 여기 나오죠? 그리고 얘도 한번 찾아보면은, 컨트롤 F. 박스의 H1. 얘네도 하나 쓰고 있네. 그 전에 두 개 나왔었던 것 같은데, 바꿨네. 네. 하나만 딱 나와요. 이렇게 찾아보세요. 여기서 한번 이렇게 해보시는 거야. 음. 이런 것도 다 코딩만 코딩이 아니라는 거. 오케이, H1.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 메뉴는 어떻게 돼 있는지 볼까요? 메뉴, 여기 메일, 카페, 블로그, 쇼핑, 이게 메뉴잖아요. 메뉴 한번 눌러볼게요. 메뉴 직접 선택, 이렇게. 클릭해서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직접 선택. 이쪽에 있는 게 직접 선택입니다. 요게, 네, 요거를 누르고 파란색 됐을 때 이렇게 돌아다니면 요약 정보가 뜨고요. 그때 클릭을 하면은 그 코드가 오른쪽에 표시가 되고요. 저는 지금 오른쪽에서 보고 있으니까 오른쪽에 나오는 거지 도킹을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다른 수업분이 밖으로 빼놨을 수도 있고 왼쪽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아래쪽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에 저는 가 있게 했고요. 도킹 바꾸시면 돼요. 자기 마음이에요. 그리고 됐죠? 나왔죠? 그러면 얘 뭐로 돼 있어? li 이게 뭐지? li 예. ul li 이런 애들을 쓰고 있네요. 예, 우리 아직 안 했어요. 그룹핑 요소예요. 그룹핑 요소를 여기다가 썼군요. 보통 이렇게 그룹핑 요소 안에 네, A 요소로 이렇게 쌓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얘 다운도 비슷한 거 볼까? 얘네들도 메뉴가 이건데 얘도 찍어보니까 ul li 이걸 언오더드 리스트라고 하는데 이거 우리가 할 겁니다. 오케이, 이런 태그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50개는 정도는 알아야 된다 좀 봐요. 50개 정도는. 네, 50개도 모르고 가면 너무 아쉬워. 네. 맨날 div만 쓰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태그 종류를 좀 확대를 해서 써보려고 한 거고요. 저희 거 띄운 거죠, 이게? 오케이. 그리고 메인 태그에는 지금 이미지만 집어넣습니다. 이미지. 그리고 하단 부분은 회사 정보 들어가고요. address 이렇게 들어가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름 규칙 같은 거 쭉 말씀을 좀 드린 거 기본적인 내용 밑에다가 좀 써놨고요. 우리가 여기에 이 얘기 했죠. 머리 부분, 아랫 부분, 메인 부분. 내비게이션은 내부 태그를 div 대신에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이라는 의미가 살아나요. 그래서 이런 걸 시멘틱 태그라고 했고요. 네, 물론 지금 업데이트하는 거 지금 기본 키 설정을 했을 때는 이게 될 거예요. 여기로 갈게요. 상단으로 가볼까요? 여기 태그 좀 바꿀게요. 여기 찍은 상태에서 깜빡거릴 때 업데이트니까 커널 U 하면은 뜨잖아요. 내부 해가지고 엔터 쳐가지고 앞뒤를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요. 앞뒤가 내부로 바뀌었거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지금 나 단축키 설정 안 됐는데요. 그러면 div 안에 지금 div 쓴 적이 없거든요. 제가요. 그러니까 div 찍고 컨트롤 D 하면 밑에 있는 div가 선택이 되거든요. 컨트롤 D. 이 안에 div를 많이 썼다. 그러면 불편하지. 안에 있는 것도 얘가 잡을 텐데. 그래서 얘 잡고 컨트롤 D에서 얘 똑같이 잡고 동시에 nav 하시면 nev 태그가 돼요. 이것도 div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헤더 안에 nav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이걸 바꿔보세요. 네, 컨트롤 D는 이거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편집 여기에 보면 컨트롤 DDDD 해가지고
선택 영역에 컨트롤 D, 다음 항목 추가 이거라고 그랬어요. 하나 선택하고 선택 영역에 계속 추가되는 컨트롤 D. 네, 영역 복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듀플리케이트. 내부로 바꾸시면 되겠어요. 내부로 바꿔서 그려놓고 보세요. 내부. 잘 나오나요, 여기? 오, 내부. 잘 나오는데? 그리고 얘 내부 태그 바꾼 거 잘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맞지? 이거 맞지? 내부 태그 딱 찍어보세요. 내부. 내부 자체가 메뉴니까 메뉴가 지금 적용이 된 거고요. 내부 태그는 div하고 똑같이 디스플레이 블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 블록과 인라인. 이번 주에 결판을 지어봅시다. 블록과 인라인으로 되어 있다. 모든 태그의 기준점은 블록과 인라인으로 되어 있다.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디스플레이는. 그렇지만 큰 기준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블록 요소로 되어 있고요. 이것 이상하게 써봐. 다르게 쓰면은 이거 이상하게 나와요. 커널 U.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B 이런 거 없거든요. 이런 모르는 태그를 쓰면 브라우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고 가야지. 내가 잘못 썼어. 있지도 않은 태그야. 그러면은 뭐예요? 있지도 않은 거? 즉 내 식구가 아니야. 얘가 지정된, 얘가 정해놓은 애가 아니야. 그런 거지. 아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지나가겠지? 그러다가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 지나가요. 얼굴 막 쳐다봐요,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지. 그냥 지나가잖아. 쑥 지나가잖아. 쑥쑥쑥쑥 지나가지. 브라우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의하지 않은 태그가 나오면요, 그냥 지나가요. 그냥 지나가다는 의미가 뭐냐면 그냥 아무런 작동하지 않는 인라인 뭐 모시기 태그처럼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보시면 내비 네, 디자인은 여기에 뭐 넣은 거는 나오지만 얘 자체가 정의되어 있는 애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아무런 인라인이 인라인 그냥 인라인 태그 모양으로 쌌을 뿐이에요. 네, 이렇게 반응한다고 얘가 정의된 게 없는. 그래서 정의되어 있는 태그를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내부 태그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가잖아요. 이렇게. 오케이, 그래놓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 CSS를 더 지정하는 건요. 직접 써보면서 하나씩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네, 리뷰는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이제 상단하고 하단하고 저희가 디자인 넣었고요. 네, 그리고 얘를 이제 사용해가지고요. 서브 페이지를 만들 거거든요. 이제 오늘부터 서브 페이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서브 페이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미리 한번 우리가 링크를 만들어 놓고 가볼까? 이거 다른 페이지 넣으면 계속 이거 가서 고쳐야 되거든요. 아, 내가 이거 이동하는 거를 안 알려드려서 이거 첫날 내가 요약을 안 하고 지나왔어. 그, 저쪽으로 잠깐 가보실래요? 첫 번째 first PJ라고 내가 했던 걸로 잠깐 가보세요. first PJ 문서의 구조화. 요거. first PJ 문서의 구조. 더블 클릭해서 열을게요. 이거 열어놔보세요. 여셨죠? 네, 그리고 이거 띄워볼게요. Alt Arrow. 스크롤이 어디까지 생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스크롤이 어디까지 생겨요? 스크롤이 이렇게 길진 않거든요? 스크롤이 길진 않은데, 여기에다가 제가 A 태그는 어딘가로 이동하는 게 A 태그잖아요. 그럼 여기 페이지 이동이라고 상단에다가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위치 이동 A 요소 기능이라고 요 교재 위쪽에다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박스 하나 만들고요.
H2 하나로 만들어서 이렇게 싸시고요. 요 안에다가 A 태그를 써가지고 좀 쓸게요. A, href. 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샵 하면은 메뉴로 가는 건데, 샵 하면 기본적으로 메뉴로 그냥 이동하거든요. 샵 해놓고, 여기 아이디명 있는 대로 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 교재, 교재로 이동. 바로 밑에 교재가 있지만, 교재로 이동해놓고, 교재에다가 아이디를 주세요. 여기다가. 이름. 아이디는 이렇게. 아이디는 교재. 교재 북스. 북스라고 할까요? 그러면 샵. 아이디가 샵이거든요. 북스. 이렇게 똑같이 써보세요. 교재로 이동. 밑줄까지 가요. 코드에서는요.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요. 얘를 얘기해. 그래서 A 요소는요. 기본적으로 페이지 내부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페이지 내부 이동이 가능합니다. A 요소 href의 페이지 내의 유일한 요소인 id로 이름 지어진 위치로 이동합니다. 사용법은요? 이래요. 사용법 A, href 여기다가 샵 id명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뒤에는 이제 땡땡땡 할게요. 뭐가 나올 수도 있어요. 뭐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뒤에 어떤 이름 쓰고 에이텍으로 닫았겠지. 이렇게 id명 쓰시면 위치로 이동한다. 네. 페이지를 이동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여기다가 URL을 쓰면 그래서 위치 이동 한번 볼까요? 북스 보세요. 북스에 북스. 북스 클릭 한번 해보시면 교재로 이동. 교재로 이동하죠? 네, 위치 이동한 거예요, 이게. 교재로 이동. 그럼 위에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URL 보세요. URL 뒤에 샵 북스. 아,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그 아이디 요소 위치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게. 아, 그래서 밑에 그거 하나만 더 써볼게요. 뭐, 유튜브? 거기까지 이동이, 스크롤바가 거기까지 안 되면 이동은 올라가다 말겠지만, 여기 공식 교과서, 공식 교과서. 그래, 공식 교과서 해보세요. 공식 교과서. 한 칸 띄고, 한 칸 띄고, 엔터 칠게요. A, href, 샵, 공식 교과서. W3S. 여기다 공식 교과서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W3S 이렇게 할게요. 그럼 여기 W3S라는 이름을 여기다 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밑줄 간 게 벌써 느낌이 이상하잖아. 그죠? 링크로 이동 나오죠? 이렇게 하시면요.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하시면 요 코드 위치로 사실 이동을 해요. 얘가요. 이렇게 하면 코드 위치로 나가는데 여기는 없으니까 이제 위로 튀었고요. W3 여기에다가 아이디. 이름을 아이디로 써야 돼요. 클래스가 아니에요. 아이디로. 왜냐면 유일한 이름을 써야지 그 위치로 가지. 똑같은 이름이 여러 개 나오는 데는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W3S 스쿨스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동하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단에 공식 교과서. 공식 교과서가 맨 위에 나오죠? 이렇게. 네, 여기가 요 위치로 이동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공식 교과서. 구글까지만 써보세요. 잠깐 띄고 바는 엔터키 위에 원 표시. 그리고 A 엔터 샵 그다음에 유튜브 동영상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동하는 걸 보려고 한 거니까요.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 여기 있습니다. 강의 유튜브 동영상 요 위치 여기에다가 아이디 유튜브 이렇게 이름을
그러면 여기로 이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 기능을 그거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식 교과서, 교재로 이동, 교과서. 스크롤이 이제 너무 밑에 걸 하면 안 올라오거든요. 얘가 지금 다 있는 게 아니라서. 여기다가 BR 태그를 내가 하나도 안 썼구나. BR 태그가 좀 없어서 BR 태그를 좀 밑에다 좀 쳤습니다. 여기다 뭐 자세하게 뭘 만들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때 했던 거대로 두시고 여기 이동하는 것만 좀 만들어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크게 하셔가지고 이동 보셔도 되고요. 네. 이동되죠? 네. 자기 페이지 자체에서 이동되는 기본 기능이 있다. 그거 하나 체크하고 꺼보겠습니다. 푸시 한번 할게요. 제 거 잘 당겨지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제가 푸시할 테니까. 제가 이쪽에서 푸시를 이렇게 넣거든요. 제 소스를 푸시하겠습니다. 그럼 좀 푸시 버튼을 눌러요. 그럼 여러분은 뭘 하냐면요. 제 소스를 만약에 좀 비교를 해봐야 된다든가 좀 그래야 된다. 그러면 제 거가 당연히 제 게 선택돼 있어야 되고요. 이거 fetch, origin 이렇게 fetch 한번 긁어 모으는 걸 한번 하셔야지 얘가 바뀌었는지 체크를 하거든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자동으로 한 번씩 돌긴 하는데 지금 당장 내가 돌리고 싶다. 그렇게 돌리고 나면 풀 하고 떠요. 여기가요. 풀 버튼이 떠요. 풀 버튼 땡기기. 그때 땡기시면 되는 거예요. 네, 제 거 잘 땡겨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이건 닫을게요. 네. 그래서 이제 A 태그 왔다 갔다 이동하는 기본적인 이동 기능이 있다는 거를 한 거고요. 이제 우리 이쪽에 서브 페이지 만드는 거를 이제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요. 링크를 먼저 걸어 보겠습니다. 링크 걸려고 하다가 여기로 온 거야, 지금. 첫 페이지, 샵, 이렇게 돼 있는데, 메뉴, 여기로 갑니다. 인덱스로 다시 갑니다. 인덱스에 샵, 실제 페이지로 갈 거예요. 현재 위치, 땡 슬래시 하셔도 되고, 그냥 페이지 이름을 현재 같은 위치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써도 현재 페이지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페이지 위치, 땡땡 슬래시 뭐라고? 땡땡 발 구르고 한 칸 위로, 또 한 칸 위로, 또 한 칸 위로, 맨 위로 올라간 거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건 이거라고 그랬어요. 상대 경로, 슬래시부터 쓰면 뭐? 절대 상대 경로. 루트로부터. 근데 이 루트는 서버에 올렸을 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쓰지 말자. 네. 지금 여기서는 잘 열릴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그런데 루트가 바뀌면은 이게 다 링크가 다 깨져요. 그래서 땡슬래시 현재 위치, 뭐 index.html 이렇게 하면 나오죠. 네, 근데 이제 앞에 땡슬래시는 같은 위치면은 안 붙이셔도 된다 그랬어요. 네. 땡슬래시 index.html. 그러면 이제 서브 페이지를 내가 여기다 쭉 만들 거거든요. 서브 페이지. 잠깐만. 여기다가 이렇게 할게요. 같은 위치에 쭉 있으신가요? 그러면 같은 위치에 있으면 클릭하고 깜빡거리고 있죠? 클릭하고 Alt Shift 키를 Alt 키하고 Shift 키를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하시면 네, 각각 라인을 같은 줄에 있는 애를 각각 잡은 거예요. 같은 라인에 있는 세로 라인에 있는 애들을 각각 잡은 거예요. 이게 한꺼번에.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은 나오잖아요. 나오잖아. 네, 쓰면 나와. 네, 그래서 여기다가 서브 이렇게 쓰려고. 아니면 클릭 하셔도 되죠. 불편하잖아. 클릭 알트 클릭 클릭 언제 이거로 이게 100개다 그러면 100개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라인은 알트 시프트 클릭 드래그. 그리고 그게 잘 안 되면 조금씩 해보시고 또 습관이 되고 또 쓰다 보면은 잘 돼요, 나중에. 그리고 여기에다가 서브, 제가 이름을 서브라고 할 거거든요. 서브 1, 2, 3, 4 이렇게 할 거예요. 서브 1, HTML. 이렇게. 그래서 서브 1라 쓰고,
이제 이 페이지 현재 없어요. 미리 하는 거예요, 그냥. 2, 3, 4, 5 이렇게. 5개. 서버 1, 2, 3, 4, 5로 할게요. 오케이. 그래놓고 이 페이지는 지금 현재 없지만 미리 넣었다. 왜? 이걸 카피해서 내가 서브 페이지를 만들 거거든. 예,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만들 거고, 그 다음에 메인 페이지 이 부분은 이제 비어서 이제 변경이 되겠죠? 네. 여기는 변경이 될 겁니다. 오케이. 요거만 먼저 만들어 주세요. 링크 만들어 줍니다. index.html, sub1.html 2, 3, 4, 5까지 HTML을 쭉 걸어 주시고, 되겠죠? 그리고 얘를 카피하겠습니다. 이제 보세요. 어떻게 카피하는지. 이 페이지에서 서브가 만들어질 거거든요. 컨트롤 이 자리에서 컨트롤 C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C 했죠? 컨트롤이 계속 눌린 상태에서 C 갔다가 V 하시면 제자리에 붙여넣기가 되면서 카피 버전이 만들어집니다. 이름 바꾸세요. F2! 항상 이름 바꾸기는 클릭하고 또 클릭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른쪽 버튼 이렇게 해도 불편하잖아요. 얘가 선택되어 있다면 F2! 이름 바꾸기. 이건 공통키입니다. F2는. 우리 탐색기에서도 F2 누르면 이름 바꾸기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브 1.html, 서브 1.html을 이쪽에서 만들었어요. 네, 일단 카피를 해가지고 먼저 만들어 놓고요. 이제 우리가 공통으로 쓰는 애들을 뽑아다가 분리시키는 부분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서브 페이지 조금 구성만 해보고요. 식사 시간이 이제 가까워지고 있는데 조금 구성만 하고 여러분들 좀 식사하러 가셔야죠. 자, 저희 이거 IT 과학 여기 이제 정치 이런 쪽은 너무 뭐 컨텐츠가 좀 그죠? 뭐 정치 얘기는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정치 얘기는 아무거나 적당히 넣으시면 되겠고 경제, 사회 그래도 IT 과학 쪽이 조금 구성하기가 좀 나은 것 같아서 IT 과학 쪽에 여기 그 아까 미리 보기 있죠? 요약뉴스 그쪽 거를 지금 제가 눌러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클릭하면은 본 페이지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IT 과학 쪽을 공통으로 같이 구성을 만들어 보고요. 이렇게 여기에 있는 풀 구성을 전부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크게 해볼까요? 여기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룹핑 요소, 무슨 요소 여기다가 쭉 넣어볼 수 있는 애들을 쭉 다 넣어보고요. 네, 그래 놓고 여러분들이 다른 카테고리는 여러분들이 넣는 거야. 찾아가지고요. 네, 그렇게 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뉴스를 좀 이따가 넣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클릭했을 때 이게 무슨 뉴스인지 내가 그거를 했던 것 같은데 여기는 안 들어가 있네. 잠깐만요. 여기 내가 뉴스 분리도 상단에 제목을 하나 넣어줘야지 좋거든요. 제목 하나 넣은 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info.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 IT 과학, TV 연예. 이렇게. 그래서 뭘 했는지 알죠.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구분을 해서 좀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정치, 그 첫 번째 페이지는 정치 경제거든요. 정치 뉴스. 그래서 이런 디자인은 이렇게 나왔는데 상단 부분에 이런 부분이 출력되려면 뭐가 나와야 되느냐. 그래서 여기에 상단 부분이 이 타이틀은 H1을 썼으니까 저는 여기다 H2를 쓴 거예요. 하위 제목. 그러면 이거보다 하위 제목은 H3. 그죠?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야.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하위 제목하고 내용은 보통 이제 패러그래프에서 문단으로 구분을 해서 쓰거든요. P 태그. P 태그 하나만 써도 물론 돼요. 근데 여기 이제 패러그래프를 제가 여기다 이제 쓰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성은 어떻게 잡을 것인지 내용 넣으면서 구성 한번 잡아보도록 하고요. 여기 상단에 H2 해가지고 제목해서 하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IT 과학 이쪽 뉴스를 할 거예요. 볼까요? 네, 그리고 이제 자동 줄바꿈은 Alt Z예요. RG. 여기 보기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동 줄바꿈 RG. 그리고 자동 저장은 기본적으로 되고 있다고 했어요. 항상 여기에 뭐가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감 잡고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이는 거지, 이거 줄바꿈은 보기. 그리고 여기 선택 영역에 관련된 건 다 여기 있어요. 선택 영역 축소 확대. 이제 할 때마다 여기에 있다는 거 알려드릴게요. 네, 그리고 자동 저장은 여기 있습니다. 파일에. 네, 하여튼 여기 있는 메뉴가 굉장히 저희한테 중요한 튜토리얼 선생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서브. 그래서 여기 페이지에 딱 들어와서 상단 부분은 접어놓고 지금 서브 1 들어왔죠? 네, 서브 1. 네이버 요약 뉴스, 정치 뉴스, 정치 뉴스가 되겠죠? 정치 뉴스. 네이버 요약 뉴스. 타이틀부터 바꾸는 거예요. 네, 타이틀 바꾸고요. 그 다음에 밑에 쪽에 여기 이제 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접어놓고 이 스타일 시트 좀 접어놓을게요. 스타일 시트가 계속 똑같은 코드를 또 넣고 하는 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얘기를 드릴 거고요. 여기 상단 부분에 H1 상단 영역은 접어놓습니다. 상단 영역은 접어놓고 메인 영역 여기가 달라지는 거죠. 메인 영역이 달라지는 겁니다. 메인 영역 그래서 제목부터 넣어봅니다. 서브 타이틀 여기가 to 영역이죠. 그럼 여기 이미지 요거 지울게요. 컨트롤 L 하면은 여기 라인 선택되죠? 컨트롤 L. 여기를 뭐 드래그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를 지우겠다. 아니면은 그냥 라인 삭제 자체를요. 컨시 K 하면 돼요.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K를 죽이는 거야. 컨시 K. 컨시 K. 그럼 라인 삭제가 됩니다. 네.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싹 그냥 라인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할 때 라인 삭제. 컨트롤 Z. 라인 삭제되죠? 그리고 안에 있는 인바운드 선택이라는 게 있는데요. 만약에 SRC 안쪽에 클릭이 깜빡거리고 있을 때 Alt Shift 오른쪽 방향 키 아니 Alt Shift가 아니라 Alt Shift 잘못 눌렀어요. 단축키를요. Alt Shift 오른쪽 방향 키. 내가 닫았구만. 네. 여기 안에 깜빡거리고 있죠? 여기 안에 하나 깜빡거리고 있는데 Alt 하고 Shift예요. 오른쪽 방향 키. 단어를 선택하고 다운표 안을 선택하고 Alt Shift 오른쪽 방향키예요. 이게 아웃바운드예요. 확장, 아웃바운드, 확장. 쌍따옴표를 선택하고 SRC 전체를 선택하고 확장하면 여기서 확장하면 어디? 예, 태그 안쪽을 다 선택하고 이렇게 하면 태그를 선택하고 어. 인바운드는 Alt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안쪽에 시작된 위치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미지 태그를 찍고 있다. 이미지를 깜빡거리다. 그러면 아웃바운드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바깥쪽으로 나가죠. 그리고 이 메인 안쪽을 이렇게 선택했다. 안쪽에서 깜빡거리고 있다. 그러면 Alt Shift 오른쪽 방향키 인바운드. 안쪽에 있는 영역 다 선택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우셔도 돼요. 이렇게 선택해서 내가 안에서 깜빡거리고 여기 찍고 Alt Shift 오른쪽 방향키 하면 안쪽 다 선택되죠. 한 번에 딜리트. 이렇게 하셔도 된다고. 이 안에다가 선택하셔가지고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잘 선택되죠? 네, 선택.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오른쪽, 왼쪽 버튼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확장, 축소, 확장, 축소. 어디서 출발해서 확장, 축소 하시면 돼요. 네, 여기다가 제목부터는 2-1 되는 거죠? 여기 2-1. 이게 뭐냐면 서브 타이틀이 되겠죠?
네, 서브 타이틀은 위에 티트의 밑에 서브 타이틀이니까요. 이름 지을 때 원래 좀 길게 지으라는 공고사항이 있어요. 우리 또 너무 줄여버리면 또 그 뜻을 알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H2 태그를 쓰는데 이 쓰는 문법 자체가 지금 여기 지금 쓴 코딩이 뭐라고요? 에밋 약거, 에밋 코딩이라고 하고요. 예전에는 젠 코딩이라고 그랬었어요. 이런 거를 줄여서 코딩하는 거. 줄여서 약어 쓰면 확다. 그러면 코드가 나와요. H2인데 클래스가 점, 클래스가 뭐? 이름, 클래스명은? 그럼 여기 미리 보기 나오죠. 혹시 미리 보기가 안 나오시는 분은요. 그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하시면요. 이거 이 미리 보기 저기 맨 하단까지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ESC 했지. ESC 하면 빠져나가죠. 혹시 이 비서가 제시해 주는 게 갑자기 안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그 없어졌어. 딱 나왔는데 없어졌어. 뭘 딴짓을 하다가. 어떡하지? 컨트롤 스페이스바 하면 나와요. 근데 미리 코드를 어떻게 보이는지 알고 싶은데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한 번 더 하시면요. 미리 약어 보기가 이렇게 펼쳐져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하시면 되고요. 예, 아시겠죠? ESC 했다가도 컨트롤 스페이스바 하시면 최종 다 펼쳐놓은 상태로 계속 나옵니다. 아시겠죠? 클래스가 이런 얘기예요. h2 클래스가 그래서 서브 타이틀이니까 서브 원래 클래스명은요. 다시를 많이 쓴다고 그랬죠? 대문자로 이렇게 쓸 수도 물론 있겠지. 그렇지만 대소문자를 구분해요.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클래스도 대소문자를 구분해요. 그런데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대소문자 구분하는 이름을 많이 찍기 때문에 이걸 무슨 케이스? 낙타 동우리가 중간에 튀어 나온 것 같다 그래서 뭐 카멜 케이스라고 우리나라 번역이 왜 발음을 카멜이라고 그러지? 카멜레온도 아니고 카라멜도 아니고 카멜이 왜 나와? 캐물 있잖아 캐물 옛날에 그 물 먹는 발음 하라고 그랬잖아 캐물 선생님이 캐물 카멜 아니 캐물 계속 그러잖아. 나는 영어학원 6개월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왜 다녔냐면 내가 영어를 잘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개발 투입을 했어요. 근데 거기 유지보수로 제가 메인터넌스 유지보수하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외국계 회사였어. 회의 시간에 나를 같이 끌고 들어가요. 난 영어 말 못하는데. 근데 다른 지부하고 다른 외국계 자기네 지회사랑 연결을 시켜서 회의를 해요. 같이. ITO 요 그룹에. 그러면은 거기 다 영어만 써. 영어를 모르면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영어학과를 다녔었는데 그때도 맨하탄 발음을 맨하탄 그러니까 no time 내가 탐이잖아. no time 맨하탄 따라해버려요. 그랬더니 내가 잘 못하니까 물을 먹어버려요. 물을 먹어서 꿀꺽 삼켜버려요. 꿀꺽 했지. 그랬더니 맨하 꿀꺽 하래요. 맨하탄 그래가지고 6개월 지났더니 맨하탄 이게 되더라고. 예. 그걸 왜 했지 그 얘기를? 그 얘기를 왜 했냐? 아 영어로 돼 있는 거는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camel case라고 하죠. camel. 그래서 언더바 이거는 파일명에서 많이 쓰는 케이스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언더바는 스네이크 케이스 밑에 뱀 새끼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서양 사람들 눈으로 볼 때 그렇게 보인 거지. 이거는 스네이크 케이스라고 하고요. 이렇게 이름 짓는 케이스를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를 쓰는 건 케밥 맞아요. 케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케밥이에요. 꼭 케밥에 이렇게 꽂아놓은 것 같다고 해서 모양을 케밥 케이스라고 하고요. 케밥 케이스로 이름을 많이 써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서브 타이틀 아니면 터이 타이틀인데 서브야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서브 타이틀 일부러 좀 길게 써볼게요. 너무 짧게 줄여서 쓰다 보니까 좀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정치 뉴스 이렇게 들은 거죠. 정치 뉴스 요거 하나 써놓고요. 다른 컨텐츠는 나중에 넣을게요. 이렇게 놓고 하단 부분 오케이. 그러면 요렇게만 넣고 한번 보겠습니다. 요 페이지 서브 1 그럼 인덱스 페이지하고 연결시켜 놨으니까 클릭하면 나오겠네. 한번 클릭 한번 해볼게요. 얘는 닫고 아닌 애들은 닫아 놓을게요. 닫아 이거 여기 이렇게 된 거지. 정치 뉴스 그치? 네, 그러면 요것만 갈아치기로 해서 경제, 사회, IT, 과학, TV, 연예까지 쭉 가기 전에 무슨 얘기냐면 뭘 하려고 하냐면 여기 CSS 스타일 시트 이거 있죠 이거
이거 여기저기서 쓰는 공통인 애들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여기다 잡아놓은 애들. 이거를 코드를 상단에다가 이따시만한 애를 계속 얹어가지고 끌고 다니는 거야. 여기도 넣고 저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좋아. 다 넣는 거 오케이. 나 뭐라고 하지 않겠어. 근데 유지보수할 때 문제인 거죠. 여기 색깔 하나라도 바꾸려고 하면 페이지만큼 돌아다니면서 이거 바꾸고 돌아다녀야 돼요. 사람의 한 짓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코딩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 IT에 별로 사람이 없을 때. 1999년에. 이제 막 사람들이 IT 막 버블 어마어마했거든요. 이제 IT가 골드 컬러라고 했거든요, 옛날에. 별로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뭐흙 묻히고 손에 막 이런 걸 더러운 거 붙이지 않는데도 뭔가 만들어서 돈을 벌어. 이거 골드 컬러라고 했었는데 옛날 똥색이라고 했어요. 그걸. 왜냐면 진짜 금이 아니라고 너무 일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일이 많아서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어쨌든 예, 저희가 요거를 노가다 하지 말자. 노가다를 안 할 것이다. 그래서 얘를 바깥쪽으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요건 인터널 영역이거든요. 요 CSS 영역 지금 어디? 서브 1.html을 저는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서브 1.html입니다. 여기에 헤더 부분에 스타일을 보고 있습니다. 스타일 안쪽에 있는 애를 전부 파낼 거예요. 그래서 Alt, Shift 여기 스타일 시트 안에 딱 찍으면 깜빡거리고 있죠? Alt, Shift 오른쪽 방향키 한 번만 딱 누르시면 내부 영역이 싹 다 선택이 되죠? 이렇게 선택하는 방법 잘 알아두시고 Alt, Shift, RC. 지금 오른쪽 방향키 RC 한 거는요. 선택 영역에 있어요. 여기 찾아보세요. 내가 지금 한 건 다 여기에 있는 거 쓰는 거예요. Shift부터 나와 있긴 하지만 Alt, Shift, Right Arrow 오른쪽 버튼 나와 있잖아. 확장, 축소. 이걸 아웃바운드, 이걸 인바운드라고 해요. 선택 영역에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네. 요걸 쓴 거예요. 네. 어디에 있는지는 내가 알고 있어야지. 그리고 얘를 잘라낼게요. 컨트롤 X 잘라낼게요. 없어졌죠? 네. CSS 인터널 방식 코드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다 쓰는 거니까 기점으로 놔두고요. 요 밑에다가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파일을 만들어야 불러오지.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여기 폴더 만들기 하겠습니다. info pj 오른쪽 버튼 새 폴더 만들기 하다가 꼬이거나 뭐 좀 놓쳐가지고 막 그러신 분들은요, 제가 중간에 이렇게 체크할 때 그때라도 꼭 얘기하세요, 저한테. CSS. 그러면 얘가 CSS에 맞는 아이콘으로 또 바꿔서 보여줘요, 이렇게. CSS. CSS3. 이게 3이라는 글자거든요. CSS2까지는 별 볼 일이 없었어. CSS3부터 굉장히 CSS가 엄청나게 가치가 올라갔어요. CSS3부터. 애니메이션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되는 CSS3입니다. 그래서 CSS 폴더 만들고 여기다가 폴더 보통 공통이라고 하는 애들을 만들거든요. 여러분들 공통이라는 단어 알죠? 네. 그 랩송에도 많이 나오죠. 커먼 그러잖아요. 그 커먼하고 다르지만 COMMON 커먼 하겠습니다. C8 커먼 common.css 확장자는 CSS로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파일을 외부에 만들고 불러서 쓰는 방법을 지금 만들어 봅니다. 폴더는 얘를 담보했고 CSS3 아이콘 머티리얼 아이콘을 깔아주셔야죠. 이런 아이콘이 나와야 보기가 좋습니다. 아주 common.css 공통.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지. 주석 한번 달아볼까요? 여기 페이지 하나 깜빡거리고 있죠? 컨트롤 슬래시 주석. 네. 또는 Alt Shift A, RCA. 아쉬워. RCA. 왜 아쉬워? 네. 단축키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 아니에요. 네. 습관되면 이거 많이 누르게 됩니다. RCA. 여기다가 info pj 공통 CSS 이거는 커먼 여기다가 common.css 파일명을 딱 써주면 좋겠죠? 네, 이렇게. 그리고 개행, 세로 밑에다가 붙여넣기 할 거야. 컨트롤 엔터 하면 개행, 컨트롤 시프트 엔터 하면 위쪽 개행, 컨트롤 엔터 아래쪽 개행, 아래쪽 개행 하시고요. 붙여넣기 하십니다. 아까 잘라내기 했죠? 컨트롤 V.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 이렇게 붙여넣기 했고요.
컨트롤 A 해놓고 Shift 탭해서 벽에 좀 붙일게요. 벽에다가. 이렇게 벽에다 붙이시면 네. 그래놓고 여기에서도 줄 맞춤 하는 애가 있거든요. 컨트롤 Alt P 프리티어. 그럼 얘가 줄 맞춤을 좀 해줄 거예요. 요렇게 줄 맞춤 컨알 P. 이거는 다 단축키를 안 만드신 분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단축키 만든 걸 기준해서 말씀드렸고요. 프리티어 기능으로 지금 포매팅을 했습니다. 네, 줄맞춤. 그리고 이쪽에다 불러드리시면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얘를 띄우시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이쪽에 디자인이 안 나오겠죠? 이거 보세요. 디자인 안 나오죠? 디자인 깨갱 상태예요. 자, 불러드리겠습니다. 어디로 간다? 서브 1.html. 인터널 방식 코드는 여기 이렇게 쓰는 거고 밑에다가 하나 더. 익스터널 방식. CSS 바깥쪽에 있다 해서 불러올 때는 익스터널 방식 코드. 얘는 링크를 불러오는 거야. 링크. 그러니까 링크를 생각하시면 돼요. 링크 rel 스타일 시트입니다. 링크 rel 링크 뭐 나오네 완성. 그냥 엔터 쳐볼게요. 얘를 붙이는 애들이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뭐 있나 보죠, 그죠? 네. 링크 rel 스타일 시트 렐러번트라고 하고요. 이 링크의 상세한 내용은 렐러번트 관련 있는 내용은 스타일 시트예요. 그리고 href 하이퍼 텍스트 레퍼런스 어디에 그 파일을 불러올 것이냐 레퍼런스 참조 주소를 얘기해요. 하이퍼 여기에다가 땡 슬래시 현재 위치 CSS 폴더 보이죠? 눈앞에? 네, 폴더가 보이는 상태에 CSS 들어가면 커먼 CSS가 존재하고 있죠? 커먼 CSS 엔터 딱 쳐줍니다. 네, 그러면 커먼 CSS가 들어간 상태를 딱 만들어줘요. 이제 나오지. 컨트롤 0 원래 크기 정치 뉴스 나오는지 확인. 그런데 이거는 공통이니까 여기다 넣고 또 링크를 밑에다 넣고 뭐 이렇게 개별 코딩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서브 페이지 공통 CSS를 그냥 한 번에 만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메인용 CSS하고 그 서브용 CSS를 따로 만들고 메인용 서브용이 따로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CSS에다가 파일을 2개만 더 만드세요. 새 파일. 일단 여기 불러들여지는 거 먼저 확인하시고요. 메인.css 그러면 이건 메인 페이지용 CSS예요. 이 페이지. 오른쪽 버튼 하시고 새 파일 하시고 새 파일의 메인.css 이름 만드시고요. 이거는 지금 현재 비어 있죠. 이렇게 아무것도 없죠. 여기다가 메인 페이지용 CSS를 만듭니다. 메인 페이지용 CSS. RCA, Alt Shift A. 아쉬워. 네, 여기다가 info pj 메인 페이지용 css 다시 main.css 이렇게 써주시면 메인 페이지 CSS가 되는 거죠. 컨트롤 엔터. 그럼 메인 페이지용 CSS는 여기다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링크 rel 스타일 시트를 이렇게 만들고 본 페이지에 또 링크 rel 스타일 시트로 이렇게 여러 개를 불러드려도 되는데 HTML에서 여러 파일을 불러들이는 거를 보통 잘 안 해요. 네, 여기에다가 아까 지금 제가 서브에다가 불러드렸잖아요. 그럼 서브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서브 CSS까지 만들고 작업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하니까 이렇게 파일 분리를 해서 쓰는 거를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하거든요. 자, 새 파일. 이번엔 서브에 쓰이는 애들은 그냥 서브에다 다 넣을 거예요. 서브.css라고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서브.css common main 서브 이렇게 3개 만들어야 지금 파일 자체를 많이 안 만들 거예요. 이건 서브에다가 다 집어넣을 거예요. 서브.css는 서브.css main.css
common CSS.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쓸게요. Alt Shift A 해놓고 info pj 서브 페이지 CSS 서브 페이지용 CSS 다시 서브.css 이렇게. 혹시 뭐 단축키가 안 먹는다든가 컨트롤 엔터도 안 먹는다든가 자동 완성이 안 먹는다든가 그럼 반드시 손을 들어주세요. 뭔가 원인이 있으니까. 툴이 오래 띄워놓고 툴을 써도 툴이 약간 이상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렸다 올리시면 되고요. 네, 얘를 완벽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됐죠? 자, 여기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여기 불러드릴 때 어떻게 불러드려야 돼요? 서브 페이지용 CSS는 여기 서브 HTML로 가시면 서브 CSS를 불러와야 되니까 얘도 링크 REL 이렇게 부를 거 아니에요? 링크 REL 스타일 시트 땡 슬래시 CSS 밑에 있는 선택을 하세요. 서브.css 이렇게 불러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불러드린다고요? common.css 공통 불러보고 서브에서만 서브 CSS도 불러오고 이렇게 불러온다고요? 그럼 이렇게 불러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HTML 파일에서 얘를 구성할 때 얘한테 갔다 와야 돼요. 가서 끌어와서 삽입. 가서 끌어와서 삽입. 그러면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HTTP 리퀘스트라고 해요. 이거 자체를. HTML 문서에서 요청을 보낸다고요. 이걸 불러오려고. 불러와 이렇게 불러와. 그러니까 비효율적이야. 이게 많으면은 별로예요. 이렇게 많은 거를 별로 비추천해요. 그럼 추천 방식은 뭐냐면 얘 하나만 불러와. 그러면 얘는 얘가 불러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훨씬 좋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common CSS, server.css 그러면 server.css에 지금 코드가 하나도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코드 하나만 넣어볼게요. 서브 CSS 요거 지금 두 개 집어 넣으세요. 일단 두 개를 집어 넣는다. 커먼 CSS와 서브 CSS를 링크 REL 익스터널 방식 코드를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서브.css에 코드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서브 CSS에 지금 아까 집어넣었던 땡 여기에다가 뭔가 내가 집어넣으려고 하거든요. 클래스가 뭐 안 나오지? 원래 안 나와요. 네. 내가 지금 쓰고자 하는 거 안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다 확장 프로그램을 쓰면 나와요. 이때 필요할 때 내가 깐다고 그랬죠? 이제 필요해요. 그 HTML에 만들어져 있는 CSS는 아이디를 이쪽에서 불러와서 제시해 줄 수 있게 해줘야 코딩이 원활할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이쪽에다 써보겠습니다. 오케이, got it. 확장 프로그램 가봅니다. 지금 어디까지 한 거야? 여기에 링크 URL 두 개 붙여놓고 서브 CSS에 가서 지금 자동 완성으로 타이틀을 뭘 주려고 했는데 안 나와. 아무것도 안 나와. 안 나와. 아무것도 안 나와. 네, 그래서 나오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어디로 가냐면요. 003번 VS 필수 설치 플러그인 사용법으로 다시 갑니다. 네, 003번 필기부 003번. 지금 처음 우리가 이 툴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들을 좀 그래도 주요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갑니다. 따락딱딱따락딱 어떤 애가 있냐? 여기 상단에 네, 요거예요. CSS 피크, CSS 미리 보기 연결하기. 그러면 HTML to CSS 요거 오토 컴플리션 요거예요. 지금 우리가 깔아야 되는 게 이거예요. HTML의 ID 클래스명을 읽어서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렇게 요 CSS 피크는 뭐냐면요. 그 외부에 만들어 놓은 CSS를 HTML 문서에서 열어볼 수 있어요. 이렇게 갈라 열어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요. 요거부터 깔게요. 6번부터. 이게 왜 필요한지를 알아야지 일단. 그래서 확장 HT 요걸 복사할게요. 중간 푸시 한번 해놓고요. 푸시 지금 1시 다 됐지. 여기까지만 해야 되는데. 이거 확장만 해놓고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중간 푸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간 푸시 돌았습니다. 네, 땡기시면 돼요. 보실 분은. 자, 그리고 요거
확장 프로그램에다 넣습니다. 컨트롤 V. 이런 애가 있다규? 있어. 이거 HTML2 어디로 가? 얘가 CSS 문서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줘요. 얘가 설치합니다. 설치돼. 설치했어. 그럼 서브.css 점 서 맥주만 먹고 하지 마시고 이게 나왔을 때 예, 역시 예, 훌륭하네. 누가 만들었는지. 이게 제시해주면 좋잖아. 없는 것보다 좋아요. 왜냐하면 오타나면 가서 복사에다 붙여놓고 뭐 별야단을 다 해야 돼요. 서브타이틀 이겁니다. 서브타이틀 좋구만. 중괄호. 요게 문법이 있죠? 지금 여기다가 이제 디자인 잡아야 되지만 제가 여기 그 폰트 사이즈 FZ가 벌써 폰트 사이즈거든요. 요걸 좀 크게 만들고요. 50 엔터 FZ 50 그리고 그냥 글자 색깔은 컬러라고 제가 했거든요. C 이거 바꿀 거예요. 지금 일단 눈에 띄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일단 50픽셀의 빨간색 글자로 일단은 놔둔 이게 적용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보시고 빨간색 나오죠? 나오죠? 지금 다른 페이지는 안 만들었어요. 지금 누르면은 막 없다고 나올 거예요. 이렇게 정치까지만 만들었어요. 메인하고 정치하고 이렇게 정치 뉴스 나오십니까? 그거 잘 적용되십니까? 찍어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서브 타이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서브 CSS의 세 번째 줄에 네가 코딩한 거 지금 내가 불러오고 있거든 하고 얘가 얘기해줘요. 이렇게 그죠? 네, 네 나오십니까? 나만 나오는 거 아니야? 나오고 있는 게야?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여기 서브 페이지에서 이거 커먼을 커먼도 불러오고 얘도 불러오고 물론 뭐 기능상 성능상 그렇게 차이는 뭐 지금 당장 나진 않는데 파일 크기가 커지고 뭐 불러오는 애들이 많고 이럴 때 이제 얘네들이 그 렌더링 할 때 버드를 주게 돼요. 얘네들 자체가 따로따로 불러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얘만 불러오고 얘는 커먼은 공통은 얘가 불러오게 해주자고요. 얘가. 그래서 네가 합쳐서 갖고 들어와야지. 프로젝트를 꼭 그렇게 해요. 갑에서 을 주면은 을이 병정 무기경신 임계를 모아서 갖고 들어와요. 이렇게. 그래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요. 그러면 갑은 을만 있는 줄 알아요. 그 얘기예요. 서브만 있는 줄 알아요. 얘는 그렇지만 커먼까지 갖고 들어와야죠. 서브에서. 그러면 커먼을 주석 처리해 보겠습니다. 깜빡거리게 하시고요. 컨트롤 슬래시 하시면 라인 주석이 되죠. 전부 다 주석을 달아버리세요. 그리고 서브 CSS를 위로 올릴게요. 얘를 지금 저는 쓸 거고요. 커먼은 제가 주석 달아버렸어요. 그러면 현재 주석 달았으니까 정치 뉴스 요거만 지금 디자인이 먹히고 상단 하단 디자인 없어졌죠? 전체 디자인 없어졌죠 지금? 네. 그거 확인하시고 자 그러면 얘를 저쪽에서 불러온다고요. 서브.css로 갑니다. 이거 주석 달고 가십니다. 이제 얘 하나만 불러와서 하나만 불러오고 있어요. 자 서브로 갑니다. 서브.css로 간다. 여기서 상단 부분에 외부 공통 파일 불러오기 공통 외부 CSS 불러오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불러오기를 하는 건요. 임포트 수입한다고 하거든요. add import, add 골뱅이. 뭔가 CSS에서 어떤 애를 합칠 때 파일을 여기에 불러와서 여기에다가 머징을 할 때 쓰는 기능은 at이라고 하는 애를 써요. 미디어 쿼리도 여기 at 썼는데 미디어 쿼리부터 나오죠. 미디어 쿼리도 at으로 사용해요. 여러 가지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중에 임포터니까 at i라고 치시면 나와요. at i URL 여기에다가 땡 슬래시 현재 위치에 common.css를 여기서 불러오는 거죠. 외부 공통 외부 css 불러오기. 그래서 임포트 방식을 쓰시면요. 방식으로 외부 파일을
불러와서 합치면 HTML 파일에서 링크 방식으로 불러올 필요가 없다. 이러면 효율성이 뭐가 좋아진다고요? 그러면 그 HTTP 리퀘스트, 웹 요청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의 이점은 HTTP 리퀘스트, 요거를 가로로 할게요. HTTP 리퀘스트, 요거를 웹 요청이라고 한국말로 하면 웹 요청. 웹 요청이 줄어들어 HTML의 렌더링 속도가 향상된다. 그래서 인푸트 방식으로 이렇게 합쳐서 갖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아주 많아요. 여기에다 합쳐서 갖고 들어오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거 at URL 쓰는 문법은 이렇습니다. at URL 이렇게 써요. 현재 위치, 같은 위치에 있죠, CSS가. 그래서 갖다 보세요. 잘 나오잖아, 이제. 그죠? 잘 나오죠? 이렇게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포매팅을 요걸 맞춰가지고 하시는데 HTML 쪽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해놓고 HTML로 가기 전에 한번 푸시해서 맞춰놓을게요. 푸시. 그리고 HTTP 리퀘스트 하는 모습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뭐 지금 여기 파일 막 이런 거 불러오잖아요. 잠깐만요. 네이버 페이지 여기에 리퀘스트 보려면 여기 보시면 F12를 누르시고요. 네트워크를 한번 열어보세요. 네트워크. 네트워크에 보면 어떤 파일들이 어떻게 얼마만큼 얼마나 시간을 걸려서 불러오는지 여기 다 나오거든요. 여기 보세요. 옆에. 이거예요. 그래서 얘가 불러오는 파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뭐를 얼마만큼 시간이 걸려서 불러온다는 거를 이쪽에서 전부 체크를 할 수 있거든요. 얘네들 인터페이스가 약간 또 바뀌었네. 약간 바뀌었어. 네, 그럼 여기에 이제 이미지라든가 뭐 여러 가지 애들을 불러오는데 걸리는 시간 같은 것들을 여기서 이제 전부 다 체크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인터페이스가 약간 바뀌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HTTP 리퀘스트는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쪽에 serve 1.html 여기서 커먼을 여기서 부르지 않고 이쪽에서 불러준 요거 하나만 불렀는데 처리가 된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밑에 있는 애는 지우겠습니다. 예, 주석을 했었는데 아예 지우겠습니다. 그럼 얘 하나만 있어도 된다. 얘 하나만 있어도. 얘 하나만 있어도 오케이. 그러면 메인 페이지도 마찬가지거든요. 메인 페이지도 제가 main.css 아까 만들었죠? 예, main.css에서도 외부 CSS 합치기를 여기 있는 걸 그냥 복사해서 붙일게요. 서브 CSS 상단에 제가 외부 공통 CSS 불러오기 이거 두 줄만 복사하세요. 그래서 메인 CSS에도 이렇게 불러오게 하는 거죠. 이렇게 공통 외부 CSS 불러오기 common.css 요거를 main.css를 불러오게 하는 겁니다. 메인에도. 여기 불러오기로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index.html에 가셔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까 내가 여기 스타일 요 안쪽을 전부 Alt Shift 오른쪽 방향 키 이렇게 했죠? 네. 그래서 전부 선택한 걸 지우고 컨트롤 엔터. 그래서 여기
CSS external 방식 코드로 불러오는 겁니다. 메인을 불러오는 거지. 링크 rel 스타일 시트 네, relevant 네, rel이 relevant예요. 네, 연관되어 있는 파일은 스타일 시트고요. 그래서 땡 슬래시 css 밑에 메인 m만 찍어도 나오죠? 네, 이렇게 있는 애를 불러드리세요. main.css. 그러면 이제 main.css는 거기에 메인의 페이지에만 해당되는 애는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코드가. 공통은 같이 불러오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파일 분리 방식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좀 잘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빌드업을 해 나가면 되겠죠. 네, 서브하고. 그래서 이제 메인 페이지 쪽에 여러분들이 푸시를 한번 하겠습니다. 푸시.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복사해서 이걸 서브 1까지 다 갖췄잖아요. 서브 1을 복사해서 서브 2를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서브 컨트롤 C, V 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F2 해가지고 방향키 오른쪽 해서 카피 지우고 2. 네, 카피 서브 1을 카피해서 서브 2를 만드는 거야. 이렇게 서브 2, 서브 1을 카피해서 이제 서브 1에 이제 전부 다 제가 링크까지 다 네, 외부 링크까지 해가지고 다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정치라는 말만 정치 경제잖아. 경제로 바꾸면 되잖아요. 컨트롤 D 정치 뉴스 자체를 잡아야 되겠다. 정치 뉴스 내가 이거 띄어쓰기 한 것 같은데 띄어쓰기 정치 뉴스 컨트롤 D 하면 두 개 잡힐까 이렇게 네, 정치 뉴스를 경제로 바꾸시면 돼요. 어쨌든 이걸 바꾸라는 얘기예요. 타이틀하고 두 타이틀 경제 뉴스 여기 띄어쓰기 하면 둘 다 이렇게 잡으시면 경제 뉴스 이렇게 띄어쓰기를 위아래 똑같이 할게요. 얘도 띄어쓰기 한번 했어요. 여기 서브 타이틀에 그래서 경제 뉴스 그러면 이 페이지도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른 페이지도 만드세요. 일단 정치 경제 뉴스 나오잖아. 정치 뉴스 경제 뉴스 그죠? 사회 뉴스 컨트롤 CV F2 이름 바꾸기 오른쪽 방향키 딜리트 백스페이스로 지우기 2번까지 지우고 3번 만들어서 엔터 친다 이렇게 이름이 카피로 나오니까 그 뒤에 거 지웠단 얘기예요. 제가 지금 복잡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름 바꿨어요. 3번으로 여러분들이 3번으로 바꾸시면 돼요. 3번은 사회 그러니까 경제 뉴스까지 다 잡아서 메뉴에 경제가 있거든. 그래서 내가 경제 띄고 뉴스까지 잡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D 하면 바꿔야 될 때 나오잖아요. 방향키 오른쪽 왼쪽 경제 지어서 사회라고 쓰면 동시에 바뀌잖아요. 타이틀하고 밑에 출력되는 타이틀하고 동시에 바꾼다. 사회 클릭하면은 사회 뉴스도 나오죠 이제. 지금 페이지 확장해서 만드는 거예요. 네. 사회 컨트롤 CV 4번 F2 오른쪽 방향키 이름 바꾼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뭐 오른쪽 방향키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름 바꾸기 한 거예요. F2로 서브 4로 서브 4는 여기 보면은 IT 슬래시 과학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거를 복사해서 사회 뉴스 컨트롤 D 두 개 잡고 앞에 사회 지우고 붙여넣기 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이렇게 자꾸 쓰다 보면은 익숙하게 단축키 뭐 이런 걸 많이 쓰게 돼요. 직접 잘 안 된다 그러면 직접 잡고 고치고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막 날아다니게 되겠어? 이제 뭐 예, 굴르고 있는데 네. 5번까지 만드세요. 컨트롤 CV F2 5번 그다음에 TBM 이건 복사해 놓고 저는 붙여 놓겠습니다. IT광 뉴스 컨트롤 D 두 개 잡히죠? 지우고 붙여놓고 띄어쓰고
그러면 TV 연예 뉴스까지 나오는 거 이렇게 확인하시면 이제 페이지는 다 만들어집니다. 정치, 경제, 사회, IT, 과학, TV, 연예 이제 필드를 다 만든 거고요. 이따가 우리가 공통으로 전부 싹 집어넣는 건 IT, 과학에서 전부 해볼 겁니다. 네, 그래놓고 여러분들이 다른 파트는 이제 태그 확장, 뭐 CSS 적용,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해보시면 되겠어요. 네, 여기까지 해놓고 우리 오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